있었잖아요. 황교안 2번 죽인 종로 구민에서 말 결과 그렇게 나온 거야. 미래한국당 비례를 찍은 분들이 지역구는 이낙연을 법이라 전제하고 입장 묻지 마시라. 기자에게 따진 최강욱. 이게 제목이에요. 그 태도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수능을 보는데 그러니까 3. 1번이 많은 거야. 3. 3번이 많은 거야. 3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는. 그때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를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자를 김기아 젠더.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 이 방송에는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손을 왜 먹어?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코 먹은 거 아니야. 코 안 먹었어. 그렇게 배부르다더니 코를 먹네. 아니거든요. 자,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늘 이상한 얘기 가지고 자, 기자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영등포의 평안을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무키행 정현욱입니다. 네, 다음. 작가입니다. 박은진 작가입니다. 다음.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더더미. 더더미. 오늘 한번 조명을 때려봤어요. 네, 눈이 안 보이네요. 앞이 안 보여요. 너무 조명을 바라봐서. 방송인이라면 조명에 익숙해져야죠. 아, 진화화가 좀 약간 화질이 너무 낮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명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료 괜찮나요? 화면인 줄 알았대. 예? 자료 화면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탈모신 타고. 되게 시커멓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화화가 그래도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폭발. 주변에서 좀 조회수 뭐라고 폭발. 하던가요? 가세연에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왜 썸네일을 그렇게 해갖고 가슴에 언급되게. 아니 오늘 그 회사에 이제 뭐 그 간부신가 부장 선배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니네 조회수 요새 얼마나 나오냐 이러는데 해필도 오늘 물어봤어. 해필도 오늘. 야, 지지난주에 물어봤으면은. 저희 한 35만 정도 깜짝 놀라면서 벌써 그렇게 나오냐고. 아마 이번 주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저 연락 안 오던 동기가 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뭐래요? 그건 저 나온지 모르고 제가 하는 건지 모르고 추천장을 써서 계속 보다가 갑자기 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걸로. 그 짜투리 시간에도 공부하시라 그래. 이거 보지 말고. 보면 좋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꼰대 혼. 유튜브 보고 그러면 노는 줄 아는.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뭐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잘 라이브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자축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축 금지 방송 더 하던 거 열심히 꾸준히 압승한 소감 같은데. 꾸준히 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막 이 방송 왜 이렇게 산만하고 시끄럽고 막 그러시는데 적응해 주세요. 이 방송이 아니고 본인한테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저희를 묵지 마세요. 선긋기.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썸네일 보고 그 보수 방송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 그죠? 그래서 댓글창이 약간 좀 혼탁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늘 보던 그 썸네일이죠. 보수 보던 썸네일로 유형. 아시고 가세연 무슨 가로 세로 연구소 네. 풀이 무슨 게 다른 가지인가 보다 네. 이런 들어온 분 계신데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 분한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막 댓글로 와. 아니 근데 가세연에서 어제 맞아요.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가세연 거 표절했다. 표절했다. 그런 아유. 지금 패러디랑 표절도 모르는 놈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방송 때 옥 기자한테 그 썸네일 만들기도 전에 전 이미 구상을 했거든요. 이번 썸네일은 전 약간 보수 유튜브와 어떤 그쪽에 어떤 이제 종말 이제 끝이 이제 나간다 그쪽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은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약간 뭐랄까 추모하는 의미, 뭔가 추모까지. 추모와 패러디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김세희 씨한테 한마디 남겨. 그러니까 표절과 그냥 오마주, 어미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누가 봐도 보러 이렇게 뭐 그걸로 무슨 우리가 이득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썸네일 보고 낚여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역시 썸네일은 가세연 짱이에요. 그 옛날에 못 말리는 시리즈 있잖아요. 못 말리는 람보. 그게 람보를 표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못 말리는 람보 너무 옛날 영화잖아. 구분을 못해 그 무식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의 못 말리는 람보 같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썸네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가끔 또 그런 썸네일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그거 낚여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더만. 저 어렵고 그러면은 어렵고 그러면은 궁할 때. 근데 이제 이번 거는 뭐 재밌고 좋았는데 그런 가세형 같은 저질 유튜브는 오마주도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웃자고 해봤어요. 웃자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했던 후보들에 대해서 쭉 한 번씩 살펴보고 그랬는데 오늘 또 기사가 우리 또 정연욱 기자가 주목했던 최강욱 후보 관련된 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정 네, 기자 네. 어떻게 봤죠? 오늘 날짜로 네. 최강욱 당선자가 이제 첫 공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니까 기소가 왜 된 거죠? 사문서 위조인 줄 아시는데 네. 이건 업무방해 혐의예요.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보냈다 이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문서 위조일 것 같은데 사문서 위조가 이제 형법 231조인데 사문서 위조의 요건이 안 돼요. 사문서 위조를 하려면 그러니까 심지어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해도 이거는 죄가 안 돼요 여기서. 사문서 위조의 왜죠? 그 조항에 보면은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이건 자기 문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건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원 입시를 방해했다는 혐의예요. 이제 하여튼 그 공판에 왔는데 공판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 다 같이 보셨죠 우리 영상. 네. 이제 최근에 아까 옥 기자 얘기한 고발 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제 청와대 재직 시절에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 자기 네. 친동생. 근데 이제 아주 기자들이 망신을 당했죠. 그게 이제 3천만 원 이상 보유를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그 사실관계를 물어봤어요. 되물었어요 기자한테. 네, 맞습니다. 그걸 취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취재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사실관계에 관한 건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의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물어보니까 내가 그게 왜 입장이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란 입장에서 말씀이신 거죠? 아니 확인해 보시면 아니라니까.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팩트의 문제라니까. 본인 일이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고발 당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좀 어떻게 입장 피력할 생각이세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간의 취재보다-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3천만 원 이상의 그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고 그걸 다 승인을 받고 제가 2018년부터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 사람인데 그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일이고 너무나 무고성이 명백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그걸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입장까지 물어보신다는 게 저는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기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공판 끝나고 나오는 이제 피고인한테 물어보면은 입장 정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딱 서갖고 질문이 정확하게 뭐냐, 취지가 뭐냐, 그게 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팩트에 관해서 물으니까 사실 좀 당황했겠죠. 대답을 못 하더라고 기자들이. 결론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불법이 아니고 뭐 업무 관련성을 따져서 이제 자기는 이미 다 그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례적으로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보니까 그걸 질문한 기자들이 그 팩트를 모르고 있는 게 명백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법조 취재 관행을 이제 단면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최강욱 당선인은 뭐 예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어쨌든 이 법조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서 이제 잔뜩 벼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많으시고 검찰 받아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인물인데 최강욱 당선인 피고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못했어요 기자들이. 너무 영상이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더라고. 아 저도 보는데 창피하더라고. 발리는 영상이지. 내가 얼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 강경수 기자는 그런 이제 법조 취재 같은 걸 예전에 해봤잖아요. 네. 왜 이런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주로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과거의 취재 관행에 비춰봤을 때 대부분이 막 그냥 입장 정도만 간단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법원에서 하고, 밝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앞에 있는 기자들끼리 이제 모두가 다 질문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질문 풀이라는 걸 짜요 기자들이. 예, 뭐 이제 풀 문화라는 게 다 같이 좀 모아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언론사에서 그냥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씩 모아서 한 4-5개만 우선순위로 좀 물어보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풀 질문을 짠다고 저희끼리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을 하나 파가지고 그렇죠. 뭐 좀 이따가- 단톡방을 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의견을 조율하든 좀 이따 이제 최강욱 당선인 나올 텐데 뭐 물어볼까요? 자, 뭐 물어 1, 2, 3, 4 이렇게 그렇죠. 좀, 뭐 물어보면서. 중앙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뭐 K 뭐 물어보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누가 시킨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 정말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진 거죠. 가장 최근의 일이었으니까 고발을 당했다는 일 자체가. 근데 그런 질문을 좀 던지려면 사실 공부를 하고 오는 거는 저는 근데 사실 뭐 최강욱 당선자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자한테 제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되진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질문을 받고 했을 때 뭐 어떤 특정 언론사가 뭐 최강욱 당선자가 질문을 피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뭐 혹은 뭐 딴 얘기를 하는 모습이거나 이거를 보고서는 그거를 기사에 담으려고 했었다면 그랬겠죠. 네, 그랬다면은 이건 굉장히 또 최강욱 당선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한테 질문을 한 정확한 의도가 뭐냐는 건 당연히 보이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뻔히 보이잖아, 의도가. 아쉽죠. 이게 질문을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욱 당선자가 조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도 이게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무리 짧은 시간에 어쩔 수 없는 그 효율성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내가 질문을 잘못하면 그게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망신을 당하는구나.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장면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적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이 법조 취재 관행이 얼마나 잘못된지 그러니까 사실 사소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병수 기자 말대로 그냥 가서 그 형식적으로 하는 질문일 수 있고 내가 하지 않는 질문인데 남이 해달라 그래서 하는 걸 수도 그쵸. 있고 근데 그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형사 재판을 이 사람 이 최강욱 씨는 또 검찰이 불법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하는 분인데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런 정도 질문을 한다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다면 충분히 이건 남의 질문을 내가 받아서 했을지라도 논리적인 구조는 갖고 질문을 하는 게 그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묵묵부답인 거 찍으려고 아니면 뭐 반발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최강욱 당선자가 그냥 갔으면 뭐 이거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불법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강욱 당선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라고 나중에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최강욱 당선자가 딱 서서 당신 지금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알고도 얘기하는 거면은 옛날에 다 끝난 것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몇 번을 봐봐요. 내가 밝혔는데. 그걸 기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면 경향신문 당장 제목이 불법이라 전제하고 입장 묻지 마시라 기자에게 따진 최강욱 이게 제목이에요. 그 태도를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기사예요. 그 왜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한테 따지고 싸우듯이 시비를 거냐 이런 지금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게 보여요. 숨기지 않네요. 그리고 그 기자들 여러분 주변에 기자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SNS 같은데 보면은 뭐 피고인이면 재판이나 잘 받을 것이지 뭐 이런 비아냥들 기자들이 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진짜 언론 개혁해야 된다는 게 딱 그런 진짜 거잖아요. 언론 개혁해야 돼.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그 당장의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그런 질문 관행. 네.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개 준비해 갔을 거고 사실은 되게 복잡한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뒤는 다 자르고 굉장히
그 단편적인 단순한 질문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치 그 사람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뭐냐? 근데 사실 그 입장이라는 것도 이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냥 기자들은 그 싱크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뉴스에다가 쓸 이 사람의 오디오 이거 하나 필요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몰라도 그거 하나만 따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내들 보내가지고 그렇죠. 마이크 막내들 자리 보내가지고. 시키고 그게 데스크가 이제 뭐 이거 관행이다. 물어봐라 시켰겠죠. 어. 각 회사의 데스크가 이제 이거 물어봐라라고 했겠지. 그거 이제 가서 이제 똑같이 물어보니까. 근데 저 영상을 쭉 보면서 막 저 같으면은 딱 서가지고 지금 장난치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질문도 몇 개 나왔어요.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또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싶고. 그리고 정말로 그 질문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기자한테는 기자가 그쵸.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취재원인데. 가장 중요한 취재원이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그냥 의미 없는 질문이 되게 우리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취재원한테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이거는 꼭 물어봐야지 하는 거를 물어봐서 공부를 해가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국민들 대신해서 가 있는 건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서 있으면은 서 있는 거 자체도 짜증나고 그거 가가지고 아무 진짜 엄청 춥거든요. 그거 서 있고 아이고 이러면은 우리 저기 따로 간 거잖아. 갑자기 이거 왜 약간 안타까워가지고 추운 건 네 사정이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윤석열 총장의 장모건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대비가 돼. 그 윤석열 장모도 그때 제가 그때 문유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잔고 증명서 위조했잖아요. 네. 사기에 쓸 목적으로. 하지만 사기로 기소 안 했잖아. 그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 비슷한 건인데 이렇게 이 사문서 위조는 반드시 사기랑 연결돼요 판례상. 근데 사기를 빼고 그냥 그 위조 건만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인 기소라는 게 사실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건인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이 기소의 어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몰라서 안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이 공판을 중계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사실 이 기소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총선 끝나고부터 이제 첫 번째 지금 당선인 중에 처음 재판을 받으러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조 보도의 관행을 좀 깰려면 중계식 보도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거를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법조 기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 거에 더 무게를 둬서 보도를 할 건지는 생산량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장모 건 같은 경우는 이런 최강욱 당선인만큼의 기사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건 맞아요. 명백하잖아요. 네. 하여튼 앞으로 저희 그 윤석열 장모 건도 그렇고 최강욱 당선자 투표 그 재판 건도 그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요. 1부 코너죠. 이 뉴스 목미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대딛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잘해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도 너희를 내가 좀 키워보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이 뉴스 목미로 이제 1부를 이제 할 텐데요. 먼저 첫 소식 우리 팩트 체크의 불화살 네. 오기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소식인가요? 총선이 끝나고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수습이 안 돼. 진짜 혼란의 연속이죠. 큰일 났어.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면 안 되는 길을 또 가시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가면 기가 막히게 그런 네, 길을 그런 길을 생각하시는 골라서 가시는 가면 망하는 길로. 가면 망하는 길 뻔히 보이는 길로 또 가고 계십니다. 아니 그 제가 지난 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웃겼나를 생각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웃겼던 거였어요. 웃겨요. 예. 더 웃기게 했잖아요. 민경욱, 닥터 더디와. 스트레인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노렸죠 그런 거 노렸죠. 자체가 너무 웃기기 재료가 워낙 웃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너무 웃기는 거였다. 하필이면 이정재 그 홍준표 그런 얼굴 갖다 붙여 사고만 사실 중에. 제일 이제 그 어울리는 걸 붙였는데 아무튼 근데 또 웃긴 짓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닥터 스트레인지님께서 또 이른바 이제 보수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대패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걸 이제 수습해서 당을 잘 꾸려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을 투표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으로 또 가시는 분이 자유당 시대도 아니고 네, 부정선거다. 네 부정선거로 또 그래서 수표가 조작됐다. 그래서 이게 갈라졌다는 거죠 보수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투표가 조작됐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보수 쪽에서도 좀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그 부정 선거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 불복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다행히 분도 갈라졌네요. 계시고. 네. 근데 근데 지금 우리 대들기 유튜브에도 보면은 클로에 초님이 조 클로에님이네요. 사전 투표 부정으로 압승이잖아라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이 사전 투표 부정 선거 논란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SNS 뭐 단톡방 이런 데서 돌던 얘기예요. 당시에? 네, 당시에 돌던 얘기고 그게 이제 어떤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게 꾸려져 가지고 그 주장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총선에서 지니까 일부 의원이 여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당에서는 아예 선긋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는 공식 우리 입장이 아니다. 그분들은 대들기를 봤나 보다. 또 이렇게 되게 여론을 이렇게 좌우하는. 아니야? 우리 그 정도예요? 아니야? 근데 민경욱 의원이 여기에 믿어요?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의원입니다. 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가세연에 출연해가지고요. 출연까지는 봤는데 그냥 앉아 있던데 뭐 그 얘기를 했어? 네,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자기가 부정성을 떨어졌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재검표를 해달라는 그 선관위에 이제 고발장도 접수할 예정이고. 제발 해라. 재검표 해달라. 그래. 재검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금 보수분들이 지금 반으로 갈렸는데 부정 투표로 이번 총선 압승이 왔다고 생각하는 특히 사전 투표 그 중에 하나가 가세연 네.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고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 또 의원이 또 있나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그 민경욱 의원이 어제 의총 때 이 가세연에서 주장하는 걸 이제 그대로 들고 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설득을 네,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라는 걸 설득을 했고 그걸 들은 의원들이 아주 콧방귀를 뀌는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의원 중에서는 뭐 그게 증거가 더 모인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요 정도 이제 언급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명진 씨도 했다면서. 차명진 의원도 차명진 씨, 차명진 씨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했죠. 근데 그분은 의원은 신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그런 유튜브 극우 유튜브 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그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쪽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아예 열기로 했어요. 언제예요? 되게 재밌겠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 국회. 근데 그 보면은 이 사전 투표가 네. 조작이 됐다는 건데 일단 이런 댓글이 있으면 네이버 이 지수님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지수님께서 제3자가 봐도 이상하다. 19개 동에서 어떻게 민주당 63, 미통당 36 똑같은 비율로 찍냐. 가족도 의견이 다른데 동네 사람들끼리 짜도 그런 투표수는 안 나온다. 우리 가족은 다 의견이 같던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개소리인데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전 투표의 득표율을 따져봤더니 서울, 경기, 인천이 이번에 되게 중요한 어떤 선거구들이 돼 있는 접전지가 많았죠.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이 여기 서울과 수도권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그 사전 투표 득표율을 봤더니 요 세 개 지역이 전부 63점 땡땡 대 36점 땡땡이더라. 소수점 자리는 다르지만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 득표율이 어쩜 그렇게 다 봤더니 똑같을 수가 있냐? 어쩜 이상하긴 그렇게 하네요. 득표율이 똑같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비율을 선관위나 뭐 어디서 이제 똑같이 맞춰가지고 투표지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울시장 뽑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 뽑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뽑는 것도 아닌데 전체
지자체 투표율을 맞춰서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제가 부정 투표를 기획하는 입장이라고 치면은 일부러 더 그렇게 비율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걸리려고 2대8 여기는 2대8로 하고 여기는 뭐 6대4라든지 그렇게 하겠지. 왜 다 똑같이 맞추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선배가 얘기하신 것처럼 난 숫자가 아직 똑같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데? 이상하네요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거는 결과에 맞춰서 숫자를 찾아서 거기다가 의혹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 숫자는 맞아. 그럼 팩트 체크를 해봐야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이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자체 전체의 투표 비율을 맞춰서 뭐 하냐. 그러니까 그게 더 잠깐만, 힘들 것 같아. 이 투표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울 전체 모든 선거구의 사전 투표를 합쳐서라는 얘기야. 합쳐서. 그러니까 서울 전체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 대 통합당 이게 네. 63대 36이라는 네. 그리고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선거구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한번 쭉 지금 팩트체크 팀에서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한번 서울을 돌려봤는데 봤더니 지역구마다 다 비율이 달라요. 지역구마다 다르면 네. 뭐 그러니까 이 전체가 더 이상 63대 36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요거는 신기한데? 까지야. 신기한 데까지는 괜찮아. 신기한 저도 신기한데. 신기한데? 아니 여기 19개 동이라니까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지. 이게 그 프로듀스 101 조작 때 그 위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투표율이 똑같이 득표율이 맞아요.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예전에. 조작이다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프로듀스 프로듀스 101도 101. 조작을 밝혀지지 네. 않았냐. 그러므로 이번 사전 투표도 조작이다. 근데 프로듀스 101은 이게 투표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오프라인 그쵸.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고 핸드폰으로 모바일 투표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 자체를 조작하면 조작할 수 있다고 있죠. 쳐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조작하려면 실물을 조작해야 돼요. 투표지를 조작해야 되는데 그 투표지를 조작하려면 몇 장인데 그거. 거기에 있는 모든 참관인과 그 관리자와 그러니까요. 심지어 개표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매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개표 참관인도 있잖아. 야당 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관인이 각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무슨 트루먼 쇼도 아니고 아, 이게 자유당 시대처럼 막걸리 사시고 고무신 사주고 해가지고 그런 게 갑자기 아닙니다. 개표하는데 전기 나가갖고 우당탕. 제가 전기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MBC도 아니고 왜 전개를 내? 아니 저는 근데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거를 다시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좀 선진화된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게임의 룰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는 항상 바뀔 수 있지만 이 전체 룰만큼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거고 이거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나가야 해. 라는 게 합의가 된 순간에 이게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올라왔다고 평가받는 나라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임무를 어쨌든 4년 동안 세비받고 활동하신 분들이 이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는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이 51.6%였다면서 그래서 5.16에 맞췄다 뭐 이런 음모론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어. 그게 있었어? 박탈감 때문에 화가 나서. 유권자들은 SNS에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해. 그쵸. 물론 그것조차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강 기자 말대로 그 정치학 전공했으니까 미국에서 아주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뭐 닉슨이라든가 그럼요. 예전에 엘 고어. 알고는 저 전체 표수는 오히려 많았는데. 근데 그냥 바로 승복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게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지금 민경욱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본인의 그 연수을에 사전 투표율을 아니 봤더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좀. 아니 알면 하겠겠어. 그러니까 그 각 후보가 있잖아요. 민경욱 의원과 이정미 의원과 정의령 의원의 사전 투표의 득표율을 봤더니 거기는 똑같이 0.39라는 어떤 비율이 나오더라. 0.3가 뭐야?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관내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게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 내 사전 투표에다가 다 0.39씩을 곱했더니 관 외 사전 득표율이 나오더라. 이 뭔 개소리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0.39라는 숫자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또 0.39 점점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소수점 뒷자리를 쭉 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숫자는 다 달라요. 근데 앞에만 0.39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더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라는 게 사전 투표함이 이제 뭐 뒤에 까이기는 한다지만 아무튼 당일에 개표 당일에 같이 까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느 사람한테 많이 나올 줄 알고 0.39를 곱해가지고 관 외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민주당이 건지. 통상 사전투표 많이 나온다니까 이제 미리. 근데 이걸 숫자 자체는 결과에서 끌어온 숫자기 때문에 결과에서 어떤 도출해낸 어떤 자기만의 계산 방식으로 도출해낸 존재하는 숫자잖아요. 0.39 땡땡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반박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연역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연역적으로 뭐 인과 관계를 이거 그 인과를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요거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면 우리도 이거는 뭔가 그리고 뭔가 고발을 하든지 이럴 텐데 결과를 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수능을 보는데 그러니까 3. 1번이 많은 거야. 삼. 3번이 많은 거야. 3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는. 그때 채점할 때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바보인가? 원인은 내가 바보인 건가? 아닌 거죠. 답이 3333인데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상한데 답이 33333이야.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에서 뭔가 이런 결과론적인 어떤 신기함. 우리 무슨 옛날에 UFO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미스테리 무슨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서프라이즈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서프라이즈 비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 되는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증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셔야지.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신기한 일 되게 많아요. 시계 딱 봤는데 4시 44분이야. 왜 내가 시계 볼 때마다 4시 44분이냐 이런 거 아니야. 유난히 그 시간이 많긴 해. 나도 많아. 난 무섭더라고 옛날에. 4시 44분일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9.11 테러 때 그 폭발 때 연기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그렇죠. 있었고 악마의 실제로 얼굴 하고 있는 것 같이. 근데 그런 음모론 이런 거 하시는 그런 주장을 왜 현직 의원이 하고 계시냐고요. 답답하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전직하시려고. 아니 유튜버는 그래 나는 유튜버가 그렇게 한다. 오케이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기자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회수 좀 빨아야겠는데 썸네일 한번 끌어보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전직 의원이시잖아요. 그래도 아직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래서 소송 비용 대준다고 가세연에서 펀드 만들어가지고 모금하고 있더라고. 6천만 원. 소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참 논리가 신의 한 수도 봤는데 뭐 많이 봤네요. 네 아니, 오늘 저 하루 종일 봤어요. 하루 종일 오기정 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아니 한국당? 미래한국당이 비례에서 이긴 지역이 있어. 이긴 지역이 있는데 있겠지. 그 지역에는 그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어.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종로에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인 건데. 근데 기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황교안 2번 죽인 종로구민에서 결과 그렇게 나온 거야. 미래한국당 비례를 찍은 분들이 지역구는 이낙연을. 너무하다. 너는 도저히 못 찍겠다. 내 미래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은 지지할지언정.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봤더니 이낙연 후보가 54,900표 정도가 나왔고 황교안 전 대표가 37,500표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비례는 시민당이 3만 표가 나오고 시민당이 3만 500표 정도가 나오고 한국당이 3만 900표 정도가 나와서 맞네. 한국당이 조금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의아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왜 하긴 생각하냐면 한국당이 그러니까. 비례에서는 더 많은데 어떻게 이낙연이 되냐. 이낙연이 그것도 큰 표차로. 매우 큰 그렇게 표차로. 되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오히려 내가 날 찍은 24,000표 어디 갔냐라고 주장해도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갖다 안 붙이기 되는 것도 나름인 계속 거고. 서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건 어떻게 비례는 보통 이제 당에다가 투표를 이제 내가 지지하는 당이 명확히 있다면 이제 당에다 투표를 하지만 지역구 후보 같은 경우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될 사람한테 몰아주는 성향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 한국당이 굉장히 성공한 거지. 이탈이 적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시민당은 표를 진보 진영의 표를 좀 덜 받았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이 이낙연을 찍었지만 열린민주당을 찍었다거나 하는 그런 진보 진영의 표가 정당 투표에서는 분산이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이 그 통계 그 표수 결과를 보면서 왜 한국당이 많이 받았는데 황교안 표는 적은 거냐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는 황교안 거예요. 씨가 싫었던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얼굴이 생각나. 불임동 불임동이 잘못했네. 불임동이 한 만표 불임동으로 한 만표 간 거 아닐까.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다는 게 빨리 패인 분석해가지고 그쵸. 이 수습해가지고 다시 뭐 당을 갈아엎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못 나간다니까요. 그럼요. 답답합니다. 지금 보수에서도 짜증 날 것 같아. 네.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딴소리 하니까. 지금 감정이 얼마나 짜증나. 빨리 안 아니 와. 얼마나 답답했으면 조선일보도 그거 아니라고 팩트체크하고 그만해, 막. 바보들아. 막 정신 이러고. 차려 이 새끼. 자, 또 어떤 게 있죠? 이거 말고도 네. 이게 초반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할 때부터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 트위터 이제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 읽어주시죠. 자, 트위터에 어니스트 뉴스 LA 충격 양천구 길바닥에서 투표한 봉인지 발견.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 아 봉인지가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다녔다라는 그건 대박이지. 거니까. 그건 큰일 네. 나는 거죠. 진짜 큰일 나는 관리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다음 댓글도 읽어주시죠. 우리 KBS 사이트 헬레네님이 스티커 정리하면서 모두 보는 앞에서 스티커를 교체했다면 교체한 스티커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바닥에 굴러다니다 저 사람 신발 밑장이 붙게 되나요? 그것도 의심됨. 네, 일단 요거 봉인지 네. 내용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전 투표함을 이제 투표가 끝나면은 이제 선관위에 이제 그 사전 투표함 모아놓는 데다가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시민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봉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투표함에 붙어 있어야 되는 봉인지인데 거기 막 참관인 서명도 돼 있고 이 봉인지는 박승욱 씨인가 뭐 이름 써 있더라고. 네, 봉인지는 이렇게 뜯으면 어보이든가 이런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훼손됐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쫙쫙쫙쫙 나요. 근데 누가 봐도 투표함 봉인지가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봤더니 저희 그 팩트체크 팀의 팩트 판다하는 임주연 기자가 이거 취재해가지고 올리기도 했는데 투표를 이번에 사전 투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함에다가 이걸 넣으면 봉투랑 그 투표지를 넣으면 이 투표함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 꽉 차서 꽉 찬다는 차서. 거예요. 그럼 이걸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어야지. 흔들어서 이게 어.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치, 공간을 그치, 그치. 확보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걸 흔들려면 이 옆에도 봉인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 흔드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봉인지 스티커가 나중에 좀 너덜너덜하게 떨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임 기자는? 아니 그 선관위에다가 확인한 거죠. 성관이 네. 물어보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떨어지면 의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관인들이랑 그 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이 투표록에다가 이 뭐 봉인지 뜯길 뭐 위험이 있어갖고 교체함이라는 글도 쓰고 서명도 하고 거기에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 스티커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붙입시다 하고 새로 그걸 뜯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스티커가 그냥 잘 버렸어야 됐는데 이거를 제대로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발에 발 네, 발 신발에 붙었구나.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잘못했네. 그 발에 붙어서 돌아다니는 게 다행히
CCTV에 찍혔어.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된 거죠. 네. 하마터면 확인 안 됐으면 또 아니 봉인자 같은 거 아무리 쓰레기라도 관리를 잘해야지. 그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거는 뭐 그래서 해프닝으로 선관위가 끝난 정관이가 그냥 케이스입니다. 일을 잘 행정적으로 잘 못하신 실수를 좀 쓰레기 하신. 처리를 잘못했네. 네, 쓰레기 처리를 잘못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해프닝으로 사전 끝난. 투표함 바꿔치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근데 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뭐가 있잖아. 뭐가 있어. 더 황당한 게 있나요? 그래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서명을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서명 조작.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그 관리자가 쓴 네. 서명을 붙여놨는데 딴 사람이 이걸 뜯고 네. 표를 다 바꿔치기 한 다음에 네. 자기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딱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황당하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그 서명한 본인이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일단 그 의심이 시작된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방위 1동에 그 설치됐던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인 정대현 씨가 1일차, 2일차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 했으니까 1일차, 2일차 참관인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1일차에 서명을 이렇게 했는데 정대현 이렇게 썼는데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그 2일차 봉인지를 찍어봤더니 그 내 서명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정대현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차에 내가 딱 붙이고 정대현 서명을 했어. 그리고 2일차도 똑같이 서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내가 쓴 것 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서명 필체를 아는데 이거는 내 서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배도 김기화 이렇게 쓸 때 있고 정자로 쓸 때 있고 날려 쓸 때 그쵸. 있고 한데 사람이 보면 이제 뭐 미음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대연의 연 쓰는 방식에 열을 이렇게 막 날려 쓰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 필체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자세히 봤는데, 근데 아무튼 자기의 필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1일차가 자기 서명이라고 했다가 뭐 또 영상에 나오는 거에 보니까 2일차가 마치 자기의 서명인 것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둘 다 자기 서명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 거지. 자기 필체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주장인 거죠. 좀 황당한 주장인 거죠. 그 선관위에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같이 이 정대현 씨를 데리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과거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그 투표 조작서를 제기했다가 그 업무방해인가 명예훼손인가 아무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인터뷰를 같이 했던 사람이. 유튜버인가 보죠. 유튜버인데.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는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고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보여요.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건 이 방이동이 송파잖아요. 송파 갑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김웅 당선인이 됐잖아요. 됐어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통합당이 추천한 참관인이더라고요. 그럼 좀 뭐지? 개표 조작으로 김웅 후보가 됐다는 거야? 그런 셈인 거죠. 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거죠. 좀 황당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좀 황당했어요. 근데 뭐 크게 이기나 작게 이기나 그 국회의원 하는 건 똑같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작가님 여기 팍폴님 댓글 읽어주세요. 이거 트위터에서 팍폴인이요. 선거 참관인이 봉인지에 적어놓은 서명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왜 팩트 체크 안 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팩트 체크가 아니라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뭐 별게 다 했어요. 뭐지?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뭐 내가 투표하러 갔더니 님은 이미 투표했는데 왜 또 오셨냐고 그러더라는 트위터 글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네. 부정선거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저희가 또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 정권, 이 정부의 이 부정 투표를 저희가 또 밝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아 근데 이런 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 음모론이 만들긴 쉽잖아요. 사실 음모론은 요만한 개연성만 가지고도 막 뭐 연기는 뭉게뭉게 피울 수 있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게 애초에 좀 맞아요. 불가능한 음모론들이 많고 그리고 이거를
좀 다루게 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확성기 역할을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네. 좀 고민이죠.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걔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좀 달성시켜 주는 게 아닐까. 네. 그 이런 봉인지나 이런 건 사실 봤을 때 조금 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보수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안 듣잖아요. 막 거짓말일 거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맞아. 사실 그 체크 지금 이제 뭐 보수 유튜버나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총선 결과를 믿고 싶지 않은 분들, 조작이어야만 해. 조작 막 이게 박탈감.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분들을 빨아먹으려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만 만들어서 지금 바짝 땡기고 계신데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났으면 좋겠네요. 또 우리 민족 정론지 올해 100년? 100년. 100년. 올해 100년 된 우리 민족 정론지 조선일보께서도 음모론은 그만 못나서 진 거다라는 일침을 일필휘지. 아,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 이게 제목이야. 천이무봉의 글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BH14땡땡님이 이런 기사를 조선에 쓰다니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통합당은 아직도 못난 짓만 골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통합당도 이건 좀 아닌가비요 하고 발을 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즘에 또 막 통합당뿐이 아니라 뭐 정규재 TV 제일 대표적인 보수 유튜버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에 네. 아 펜앤마이크가 정규재 씨 거예요? 아. 구독자가 64만 명인가 그래요. 대들기에 거의 뭐 5배. 네, 클라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작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악플 테러, 막 댓글 테러 엄청 받고 계시고 엄청 비판받고 계세요. 그래서 클리앙 댓글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ZOMG님께서 어제 정규제 유튜브에 투표 조작 아니라는 방송 올라오고 혹시나 해서 구독자 캡처해 놓은 다음에 방금 확인하니 3천 빠졌네요. 와우. 주르르르 빠졌네. 이 구독자 빠지는 심정을 저희는 잘 알아요. 여기는 그래도 있는 집이지. 그치 여기는 그래도 64만 명에서 3천 빠졌으면 그래도 크게 타격 티 안 나. 없지 않나. 네. 우리 10만 3천에서 9만 8천 됐잖아. 실버 버튼은 받아놨는데. 실버 버튼을 왔는데 9만 8천인 거야. 제가 펜앤마이크 심정 잘 압니다. 네. 규재형 마음 잘 압니다. 우리 정규재 기자라고 해야 되나? 정규재 유튜버님 이게 잘 아는데 그래도 또 떠난 그 분들 또 열심히 하면 또 돌아오니까요. 정규재 TV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뭔 개소리야? 뭔 누가 소리 하는 누구한테 화이팅?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높게 나왔다는 게 사실 이 모든 그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FM 코리아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좀 읽어줄래요? FM 코리아 스피리추얼 님이 애국 우익 자유보수는 사전투표 나가지 말래매. 아니 근데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되게 낮았잖아요. 대구에서는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하면 조작되니까 찍지 말아라. 그래놓고 이제 사전 투표 깠더니 민주당이 많이 나왔다고 조작설을 또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장단에 댄스를 취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구는 다 통합당이 이겼잖아요. 그렇게 사전투표를 그게 안 한 맞구나. 속에 맞네. 맞네. 다 빨간색이잖아. 오. 아니 그러네. 뭐가 그래? 사전 투표 때문에 180석 된 거네. 이렇게 퍼지는 거구나. 킹리적 가심. 킹기적 가심.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4년 뒤에 잘 하세요. 그때까지 저희가 많이 비판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비판 잘 들으시고 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정연욱 기자가 준비했죠? 이거 뭐 설명을 굳이 해드릴 필요 없는 오늘 김정을 수술 혈관 수술 받고 위독하다.